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에 요즘은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신문들을 보면은 각 신문의 사설들이 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진짜로 상황이 좀 소란스럽고 날카롭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으로서는 말로 조금 순화시키고 좀 정지를 좀 시키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모으는 그런 좀 얘기들이 사설에 좀 실려서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보는데 신문마다 그냥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잘못들 하고 정치인들 잘못들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너무 날카롭게 꾸짖고 이게 이 상태로 그러니까 그 상태를 놓고 좀 어드바이스를 해준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정리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거 읽으면은 그냥 막 읽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뭐 투쟁하고 싶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울경제의 김광덕 논설실장입니다.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할 얘기는 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가지고 먼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용산 독대를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나라가 복합 이기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대는 원래 베스라치가 홀로 임금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아뢰던 행위를 뜻한다. 한 대표는 한 달여 동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결국 독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회동을 둘러싼 술다리기 과정에서 여권은 1, 2인자 모두 국민들을 답답하게 절망하게 만들었다. 세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집권당 대표도 쉽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독대를 굳이 고집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진짜.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제왕적 대통령들은 독대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밀실정치 타파를 명분으로 독대 금진행을 내렸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 돼왔던 국가정보원장의 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없앴다.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를 지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국정원장의 보고를 부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석시켰는데 기록을 위해 부속실장 등도 참석시켰다고 전했다. 이런 건 이제 노 대통령이 잘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 초기에는 종종 독대가 있었는데 세종은 신하들과 연쇄적으로 독대하는 윤대를 즐겼다. 그러나 성종 때부터 사관이 배석하지 않는 독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조선시대의 어떤 법률은 성종 때 대략 확인이 됐었죠. 독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효정이 송시열과 북보를 논의한 기해독대와 숙종이 이의명과 후계 논의를 논의한 정류독대는 특이한 사례다. 훗날 송시열은 숙종에 의해 이의명의 경정위에 사사됐다. 독대가 독배로 이어진 셈이다. 독대는 허심탄회한 소통 채널이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한 정치학자는 독대의 장점을 살리려면 만나는 두 사람이 깊은 신뢰관계여야 한다고 했다. 유사 독대를 가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배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서로 신경전을 멈추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해동 다음날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나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세가시 모임을 가진 것은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경제안보 위기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탄핵 공세를 노고로 하는 지금은 더더욱 여권이 집안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무장한 북한은 러시아를 진화하기 위해 파병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한국을 겨냥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게 또 반응해갖고 우리나라에도
두국가루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경제도 주춤거리겠다. 올해 3분기 경제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데 그쳐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삼성전자 이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거센 추격으로 K반도체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증폭되는 복합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정부 여당부터 중심을 잡고 국가 결집에 나서야 한다. 정말로 지금 맞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안들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산적에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뭐 어떤 욕심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국력을 모으려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 여권은 내부를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신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이분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 눈높이가 뭔가를 먼저 좀 이렇게 여론이라든가 정당에서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국민 눈높이가 뭔가? 자꾸 뭐 여론에서 지금 그 신문지상에서 써내는 게 또는 방송에서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게 국민 눈높이인가? 내지는 국민들이 정말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깊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표출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방송도 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들이 정말로 좋은 얘기를 했더라도 뭐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게 편집돼 버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프레임으로 맞춰 가지고 그 의사를 갖다가 밖으로 내놓으면은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죠. 왜곡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라는 걸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 대표의 요구를 뛰어넘어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 대표의 요구를 뛰어넘어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국정세 신책을 내놔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차원이 다르려면은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자기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자기 이익을 갖다가 안에 감추고 표면적으로만 국민을 이해한 척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50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우리나라 한 70, 80%가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있어요. 그때는 뭐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 그랬었죠. 그러나 40년 이상을 갖다가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든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검토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이제 인기가 있는 미국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탐독해야 할 정도의 어떤 책을 쓸 정도로 그런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분의 어떤 결단 뭐 그런 과정에서 그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것도 요즘 뭐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북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저 내려가게 되면은 박헌희가 구축해놓은 남도당이 있기 때문에 쉽게 3일이면 서울 정복하고 뭐 한 달 지내면 남한을 갖다가 공산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분명히 북한에서 남침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대리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대리전입니까? 36년 동안 일자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힘은 안 됐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상 죽을 힘을 당해가지고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남침해 온 그걸 막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방어했던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휴전 상태지만 그걸 지키고 있는 이걸 어떻게 대리전으로 표현하냐 말이야. 이걸로 갖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김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김 여사는 아내 역할하면 충실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막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본분을 갖다가 다 해야 되겠죠. 윤 대통령은 또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인사들. 이게 이제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이란 말은 단순히 뭐 국민의힘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일하려는 의욕도 있지만은 그쪽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전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각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을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지금 아까 제가 그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에 참전해가지고 있는 걸 갖다 우크라이나에 심리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 젊은 뭐 18살에서 22살 사이에 북한의 특수군들인데 전력상으로는 강하지만 심정으로는 굉장히 약할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잘 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맞이하는 이런 상황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자주 거론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통일로 가는 초석을 깔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같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지금 김강덕 논설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차원이 다른 정책을 갖다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